노력을 얼마나 1등급까지 했냐에 따라서 자기 상위를 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재능과 노력,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재능과 노력은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능은 차로 비유하자면 경차냐, 중형차냐, 뭐 6기통이냐, 8기통이냐, 뭐 이런 느낌이고, 노력은 내가 엑셀을 얼마나 밟냐, 이런 차이라고 보는데, 이걸 조금 더 학업적으로 세분화해서 말씀드리자면, 재능이라는 거는 일단 씨앗이에요. 내 능력의 씨앗. 네 능력의 씨앗이라는 건 내 능력에 어디에 가중치가 붙어 있냐 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마다 역량에 대한 키워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량을 여러 가지 키워드로 놨을 때 공부머리, 뭐 운동머리, 일머리, 언어머리, 미술머리, 뭐 디자인머리, 뭐 이런 식으로 막 나눠놨다고 한다면, 어떤 친구는 공부머리가 월등히 높은 수치일 수 있고, 어떤 친구는 태어나기를 운동머리가 되게 높은 친구가 태어날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태어났을 때 예술머리가 태어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집사람이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패션 디자이너고요. 저도 건축학과를 들어갔기 때문에 둘 다 뭐 그림 그리고 예술 이런 쪽을 되게 좋아해요. 저희 아이들 딸 둘이 전부 다 그림 그리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일러스트를 혼자 막 유튜브에 찾아봐갖고 막 따라 그리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러레들 찾아갖고 작화를 막 본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는 어느 쪽에 재능이 있구나 라는 거를 발견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대부분 다 평범한 재능이잖아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평범한 재능, 그리고 입시에서는 대부분 보는 영역이 공부머리에 얼마나 가중치가 있냐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보통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선택하는 선택지가 이 공부머리를 기준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면 공부머리가 평균인데 내가 돈과 재산과 시간을 투자해서 사교육의 비용을 투자해서 이 공부머리를 어떻게든 보완을 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낼 거냐, 아니면 공부머리 이외에 내가 조금 더 이 아이가 어떤 쪽에 재능이 있는지를 찾아서 일단 평범한 대학, 일반 대학을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지방거점 국립대학 같은 곳들을 타겟으로 잡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운동머리가 좋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우리 아이가 뭔가 소방직, 그 다음에 경찰직 이런 식으로 몸을 조금 더 많이 써야 되는 그 공부머리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보낼 것인가, 아니면 공부머리는 없어요 우리 아이는 운동신경이 좋고 뭐 이를테면 기획력이 좋아요, 그래서 아예 스포츠 엔터테인 산업으로 보내버릴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필요한 게 메타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를 통해서 내 재능과 노력을, 우리 아이의 재능과 노력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요. 여기에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노력을 통해서 어떤 쪽을 확장시켜 줄 건, 보완을 할 건지, 아니면 잘하고 있는 걸 더 잘하게 만들어 줄 건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키워드가 노력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아까 노력도 재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책에는 뭐라고 썼냐면 노력에도 등급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 1등급 그러면 수학 잘하는구나, 국어 1등급 그러면 이 친구 국어 공부 열심히 했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노력에도 등급을 매긴다면 우리 아이는 노력이 몇 등급일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죽었다 깨어나도 국어 1등급으로 못 가요 라고 하는 친구도 투자하고 연습해갖고 학습 누적량을 쌓으면 국어 1등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노력도 얼마든지 누적해갖고 1등급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브루탈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하게 내 걸 다 바쳐갖고 확실하게 내 진이 다 빠질 때까지 노력을 해봤냐, 이제 그거거든요. 최상위권은 사실 재능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입시의 최상위권. 입시의 최상위권은 재능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보통 최상위권의 학생들은 재능 플러스 노력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친구들 공부하는 순공 시간을 보면요, 많게는 6시간, 8시간까지도 갑니다. 네, 진짜 앉아서 공부만 해요.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 그 정도 하니까 거기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상위권, 중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그럼 최상위권이 못 돌아가냐? 얼마든지 상위권, 중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노력을 얼마나 1등급까지 했냐에 따라서 자기 상위를 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최상위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얼마든지 노력으로 올라올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쉽게
등급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등급이라는 건 이번에 5등급제 아래에서 처음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치러지고 있잖아요. 시험 결과에 나오면 등급 컷이 90점까지 1등급, 한 70점대 중반이 2등급이에요. 예전보다 2등급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갔죠. 우리가 1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변별력 있는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변별력 있는 문제를 풀어내고 킬러 문항들을 통과를 해야 1등급을 받아요. 그러면 반대로 역설적으로 변별력 있는 문제를 제외한 것은 내가 얼마나 암기를 했고 얼마나 수업한 진도를 그대로 흡수했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에 의해서 수업한 진도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중위권, 상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력도 재능이다라는 말은 노력이 타고났냐? 아니요. 노력은 약간 운동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은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능과 노력을 메타인지하는 게 왜 중요한가요? 재능과 노력을 메타인지하는 게 중요한 게 재능 같은 경우, 특히 재능 같은 경우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 공부머리 95점이니? 뭐 예를 들면 어디서 DNA 검사를 해봤는데 너는 운동 능력이 85구나 이런 식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노력과 재능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메타인지를 통해서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메타인지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뭐 하브루타식 교육이라고 해갖고 서로 뭔가를 가르쳐 주다 보면 말해야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라는 게 내가 모르는 나머지를 더듬어서 모르고 있는 분야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과정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활동 혹은 어떤 테스트, 예를 들면 요새 검사류가 되게 잘 나와 있으니까 검사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종의 데이터를 한데 모아서 윤곽을 만드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뾰족한 사람인가, 뭐 MBTI 검사도 해보고 홀랜드 직업적성 검사도 해보고 뭐 이런 활동도 해보고 운동도 시켜보고 이러면서 내가 어디에 뾰족해 있는 사람인가를 윤곽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유형적으로 파악을 해요. 주관적인 능력을 객관화 시켜줘야 그때부터 전략이 나옵니다. 전략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나는 이쪽으로 조금 더 힘을 줬을 때 앞으로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강점이 있는 카테고리가 여기구나 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업하거나 우리가 식당을 운영을 하더라도 단순히 왜 장사가 안 되지? 이러면은 식당이 개선이 안 돼요. 원가가 얼마가 들어왔고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고 회전율이 얼마나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유형적으로 윤곽이 드러나야 여긴 테이블 개수를 좀 늘려야 되겠네요. 아니면 여기는 좀 배달을 통해 갖고 매출을 좀 다양화 시켜야 되겠네요. 아니면 메뉴의 어떤 다양화를 통해서 객단가를 높여갖고 매출을 늘려야 되겠네요. 이런 것들이 좀 전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나라고 하는 사람, 우리 아이를 좀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그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정돼서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메타인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메타인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이가 자기를 메타인지 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엄마나 부모가 혹은 어떤 교육자가 이제 교육을 받는 대상을 메타인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들을 자꾸 만들어주는, 기록을 해보면, 우리가 일기를 써보면 그런 것들이 윤곽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어야 윤곽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